자, 바로 합시다. 수업이 원래는 파이썬 뭐 이렇게 쭉 나가는 건데 제가 다른 이름으로 좀 만들어 봤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름을 정해놓고 하는 게 여러분들이 어떤 결과물을 내야지 되는지 좀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거의 자신만의 결과물 완성까지 하고 발표까지가 수업의 범위라고 생각해야지 돼요. 알았죠? 오. 자, 이 전체 교육 순서인데 오늘 OT랑 AI 이해 조금 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뭐 활용 예시 좀 가이드를 잡아주고 이런 게 파이썬으로 AI 만드는 거다 이런 거 좀 알아야지 되니까 그런 수업 좀 하고 그 다음부터는 실질적인 결과물을 목표로 한 자신만의 AI 기획부터 만들고 개발하고 발표까지 하는 수업을 쭉 같이 할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저는 가이드는 계속 잡아주겠지만 기획이나 만드는 거 이런 거 어떻게 만드는 것까지 다 알려주긴 하는데 결과물은 본인들이 직접 만들어야지 되는 거죠. 알았죠? 그래서 오늘 내용 4월 15일 오늘의 내용은 일단 팀 구성하면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한다 이 얘기를 좀 이따 하고 당장은 AI 이해라고 몇 가지 좀 짚고 넘어가긴 할 텐데 이런 식의 이론 수업은 솔직히 좀 시간이 아깝거든요. 우리는 결과를 내야지 되니까 짧은 시간 내에 실력 자체를 확 끌어올려서 결과물을 만드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이론 수업은 최소화하고 아마 제 유튜브 채널에 영상을 좀 올려둘 거예요. 그게 심심할 때 보면 돼요. 알았죠? 혹시 유튜브 이름이 뭐예요? 좀 이따가 보여줄게요. 자, AI란 무엇인지부터 해서 간단하게 쭉 설명을 할 거예요, 오늘. 근데 대부분 충분히 알고 있죠? AI가 뭔지. 예, 이미 여러분들은 거의 지금 대학교 1학년부터 여러분 포함해서 요 새로운 세대들은 AI가 이제는 먼 얘기가 아니고 당장 쓰고 있는 AI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 아는 얘기 같은데 그래도 한번 짚고 넘어가는 걸로. 뭐 AI 인공지능 이런 거 굳이 설명 따로 할 필요가 없어요. AI 역사도 그냥 한번 짚고 넘어가는 거지만 1950년대가 저때가 이제는 컴퓨터가 막 생겨나고 막 그럴 때이기 때문에 사실 AI 역사를 컴퓨터 베이스로 하지 않고 컴퓨터를 포함해서 모든 것을 포함해서 AI 역사를 생각한다면 훨씬 더 긴 거죠. 인간이 사실 그 컴퓨터로 인공지능을 만들기 전에 인간의 일을 대신하는 무언가를 만들기 위해서 동물에게도 막 많이 교육시키고 해봤거든요. 하다못해 원숭이 교육시켜서 잣을 따게 한다거나 개, 고양이 막 훈련시켜서 이것저것 인간의 그 일을 시키고 막 그랬잖아요. 그 욕구가 있는 거죠, 그대로. 인간의 일을, 힘든 일을 대신해줄 존재. 그게 AI의 역사이긴 한데 여기서 나오는 거는 이제 컴퓨터가 생기면서 컴퓨터를 가지고 하는 AI에 대한 역사라고 보면 되고요. 가장 사실 저한테도 가장 큰 충격을 줬던 거는 97년도에 체스 챔피언을 이기는 AI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체스로 이미 신경망을 이용한 AI가 유럽을 강타를 그때 했는데 우리나라 아시아 쪽은 이제는 체스는 별로 인기가 없기 때문에 바둑을 가지고 했어요. 그러니까 저런 얘기 다 알잖아요. 그죠? 이세돌과 알파고의 얘기는 다 알고 뭐 지금이야 뭐 자율주행차니 뭐 이것저것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리고 AI의 종류에 대해서 구분을 짓자면 약한 AI가 사실은 지금 여러분들의 AI의 한 뭐 80% 이상은 이쪽에 해당이 돼요. 그리고 강한 AI라고 하는 거는 사실 아직까지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렇게 하면 인공지능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 최고의 깊이 있고 실질적으로 결과물을 만든 방법은 신경망, 그러니까 뇌세포의 조직을 모사한 신경망을 이용한 AI인데 사실 그게 딱 정답이라고 누구도 말할 수는 없거든요. 또 새로운 방법이 나올 수도 있고 거의 이제 뭐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생각해내면 그게 최초가 되는 거죠.
그리고 가장 최근에 나온 AI는 이제 생성형 AI인데 뭐 챗 GPT 이런 거 많이 쓰고 있잖아요. 뭐 이런 거 자연어를 한다고 해서 이게 생각이 있는 존재인가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지만 그거는 AI 공부를 너무 안 하면 그렇게 착각하는 거고 사실은 하나하나 따져보면 저 약한 AI의 여러 단계를 거치면 생성형 AI가 나온다. 이게 그냥 사람이 다 알려준 조건 하에서 작동하는 거지 사람의 그 지혜로움을 만들어내는 진짜 AI는 아직 없는 거죠. 뭐 이런 거는 너무 일반적인 얘기인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 산업 속의 AI 저런 거 하면은 뭐 그림을 그린다, 음악을 창작한다, 자율주행한다 이런 게 글쎄요 한 5년 전까지만 해도 진짜 됐냐 안 되냐 이렇게 의견들이 많았지만 지금은 이미 다 됐잖아요. 쓰고 있고 컴퓨터 안에서 하는 AI 이거는 아주 그냥 뭐 폭발적으로 지금 성장하고 있어서 누구나 다 납득이 갈 만한 얘기들이죠. 중요한 건 AI는 모든 일의 필수 도구다. 예전에 막 사람이 검을 쓰고 활을 쓰고 망치 쓰고 도끼 쓰고 이 도구가 여러 가지 도구를 썼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부터는 그 도구들과 여러분들 사이에 언제나 AI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AI를 통해서 그 도구를 쓰는 거야. 작동 원리가 되게 막연해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이해를 못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따져보면 사실은 되게 간단해요. 여기서 나중에 뭐 그런 예를 한번 해보긴 할 테지만 뭐 신경망을 모사한 어떤 로직들의 집단 안에 그 조건에 맞춰서 이런 조건이면 뭐 숫자 8이다. 이런 조건이면 숫자 7이다인데 조건이 너무 많아지면 코드만 봐도 if된 코드가 막 수십 줄에서 수백 줄, 수천 줄, 수만 줄 넘어가면 너무 느리거든요. 그거 하나 계산하는데. 그래서 이제 GPU가 들어가는 거죠. 정말 빠르게 계산을 해내면 지금 우리가 느끼는 그 AI의 느낌으로 결과 판단을 해줘요. 뭐 이런 채널들 제가 넣어놨지만 다 같은 내용들이에요. 머신러닝, 딥러닝, 뭐 신경망, 뇌 뉴럴을 모방한 이 시스템적으로는 거의 99.9% 다 유사해. 근데 어떤 수학식을 어떤 식으로 조합했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죠. 그리고 그 조합이 달라지는 이유는 목적이 다를 때 어떤 조건의 데이터 셋에 어떤 식으로 활용해서 어떤 걸 판단할 건지 목적이 다를 때 달라지는 거지 뭐 그냥 다 거기다 생각해도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기준으로는 이건 뭐 두말할 필요가 없어요. 뭐든지 다 AI를 가지고 하는 거야. 하다못해 공무원이 돼서 일할 때 AI 가지고 일하는 거지. 이건 뭐 당연한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 함정이 있어. 한계도 있고. 나 AI 이거 지금 나온 거 챗GPT 이거 가지고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나 이 인생 끝났어. 이걸로 다 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의 AI 사업은 산업 자체가 사실은 수익률이 특별히 나는 사업이 아닌데 애써 이끌고 있는 이유가 GPU에서 돈벌이가 엄청나고 되고 있거든. 그러니까 GPU 산업이에요, 지금. 지금의 AI는 사실은 GPU 산업인데, 요게 사실은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 별 의미가 없는 영역이 돼버리거든요. 지금은 CPU가 느려서 GPU를 썼는데, 꿈에 양자 컴퓨터가 나와서 CPU로 그 자리에 양자 컴퓨터에 CPU가 들어가면 솔직히 GPU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훨씬 빠르게 결과가 나올 수가 있거든. 그리고 인간이 그 AI를 연구한 기간 동안 CPU에서 처리하는 알고리즘을 더 많이 만들어냈지 GPU에서 만들어낸 거는 최근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그걸 CPU로 넘어갔는데 속도가 GPU 못지않게 나온다. 그러면 더 좋은 결과가 더 빠르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찌됐든 GPU 산업을 지금 여러분들을 쫓으면 안 돼요. 지금 20대, 30대면 그래도 되는데 여러분들은 방향을 잘 잡고 하고 그렇다고 양자 컴퓨터가 눈앞에 손에 잡힐 정도로 가까이 있느냐? 또 그렇지도 않아요. 양자 컴퓨터나 양자에 대해서 공부를 따로 해보면 알겠지만 지금 뭐 유튜브나 이런 데서 금방 나올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이거는 이제는 GPU 산업을 어떻게 해서든 유지하려고 나오는 얘기들이고 사실 되게 멀리 있어.
아마 고성능 냉각 장치 만들어 갖고 CPU 성능을 확 끌어올린 다음에 뭐 이게 양자 컴퓨터다 뭐 거의 다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건 다 가짜들이고 신경 쓸 필요가 없고요. 실제 특이점은 광통신을 대체하는 양자 통신이 상용화 됐다 싶으면 그때 좀 있으면 양자 컴퓨터가 나오겠구나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근데 저 광통신, 양자 통신 저게 테스트, 그러니까 실험실에서 결과 나온 거는 몇십 년 됐거든요. 근데 아직도 상용화는 꿈도 못 꿔. 상당히 어려운 얘기죠. 그래서 어찌됐든 여러분들은 이제는 AI, 지금의 AI를 잘 활용하는 세대, 참 좋은 세대에 딱 된 거고, 그리고 어찌됐든 올바른 AI 공부를 위한 지식으로 AI의 과거를 좀 살펴보면 뭐 아까 앞에서도 나온 얘기들이죠. 중요한 거는 지식 기반 시스템과 전문가 시스템. 1970년에서 80년도 저쯤에 자동 제어 이론이 엄청 많이 생겼거든요. 왜냐하면 저 당시에 지금 우리가 챗GPT를 대하듯이 저 당시에 단순 계산기나 주판이 아닌 뭔가 연산하는 빠른 컴퓨터가 딱 나온 거예요, 세상에. 퍼스널 컴퓨터도 거의 눈앞에 나와 있는 그 시점이었으니까 완전히 다 될 것 같았거든. 그래서 AI의 이론들, 수학적인 베이스의 이론들이 엄청나게 나왔는데 거기서 끝이었지 사실은. 그리고 80년대부터 90년대 요때 그 전에 꿈 같은 얘기들이 막 폭발적으로 나오는데 시간이 10년, 20년 지났는데 결과가 하나도 안 나오네. 그래서 완전히 기대치는 엄청 높았는데 거의 바닥으로 내려가서 AI의 겨울이다. 뭐 이런 시기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2000년대 후반에 이제 드디어 머신러닝과 빅데이터 기술이 발전하면서 지금까지 치고 올라온 거지. 그러니까 머신러닝이 원래는 그 전문가 집단, 그러니까 산업 현장에서는 오래전부터 쓰이고 있었거든요. 우리나라는 알파고부터 이제 대중한테 알려진 거고, 그 전부터 상당히 많이 쓰이고 있었어요. 여기서 주목할 거는 저 스마트하다는 PC를 뭘 하는 거지, 잘못된 그 정보 때문에 스마트폰을 잘 다루고 스마트 기기를 잘 일찍 다루면 내가 스마트하다 이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모든 건 다 컴퓨터 위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근데 이 사이클이 계속 도는데 옆에 그 박스가 있잖아요. 지금 여기에 부족한 하드웨어, 그러니까 이론이 먼저 나오고, 그러니까 70년대 그때 이론이 먼저 나오고 3번 침체기에 해당되는 부족한 하드웨어 성능하고 요구에 따른 투자와 발전이 안 돼도 계속 엄청난 투자가 됐지. 결과는 안 나왔어요. 그러다가 하드웨어 성능 개선이 이루어지면서 그 앞에 나왔던 이론들 중에 일부가 타당하다, 괜찮다가 결과적으로 나온 게 하드웨어 성능 개선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컴퓨터의 연산 처리 속도, 데이터를 처리하는 양, 이게 너무 느릴 때는 이게 되나 안 되나, 뭐가 진짜인지 잘 구분 못 하다가 컴퓨터가 그 베이스가 되면서 결과가 나오기 시작한 거고, 드디어 2010년대, 요때 이제 딥러닝 신경망, 요게 그 전에도 있었던 건데, 거의 컴퓨터의 발전에 따라서 하드웨어가 받쳐주니까 결과가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는 20년대 이후에는 드디어 지금의 상황이 된 거죠. 지금의 상황은 여러분들도 아주 잘 안다. 그러면 어떤 부분을 활용할 것이냐, 여러분들 기준으로 어떤 부분을 활용할 것이냐, 이게 이제는 GPU나 TPU 이쪽 하드웨어 원천 기술을 개발하는 쪽, 우리나라 뭐 삼성이나 하이닉스 이런 데서 GPU 같은 거 개발하고 싶다 하잖아요. 이쪽도 나쁘지 않아요, 사실은. 원천적인 기술이고, 양자 컴퓨터나 이런 거 나오려면 한참 남았거든요. 안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아예. 근데 이제 많은 인력이 투입되는 곳이 아니고, 이건 일부 인력들이, 전문 인력들이 따로 투입되는 거라, 그 부분에 대한 단점은 있긴 하지만, 그래도 비전은 있다. 그리고 기존 하드웨어를 직접 사용하는 AI 모델 활용 기술. 요게 AI가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20, 30대, 40대 이런 사람들이
GPU를 직접 컨트롤하는 언어를 막 공부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막 했거든요. 근데 다 지금은 무용지물 됐죠. 이건 전 세계 프로그램을 이끄는 인력들이 그쪽에 다 매달리면 그걸 따라가기가 사실은 국내에선 어려워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좀 추천할 만한 방향도 아니고 이미 어려움을 앞세대들이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이쪽은 피하는 게 좋고, 여러분들은 온라인 기반 AI 모델 활용 기술, 저게 사실은 현실적으로 맞아요. 그리고 우리 지금 수업도 아마 저쪽으로 방향을 잡고 갈 테고, 그리고 생성형 AI만 공부한다? 저거 지금 당장은 편해서 다 될 것 같지만 저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은 뭐 프롬프트 좀 짜가지고 이렇게 하면 결과가 잘 나오네, 다 됐어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나중에 시간 지나면 자기가 했던 기술이라고 생각했던 게 버튼 하나로 다 해결될 거거든요. 아주 빠르게. 그러니까 저거 난 저거 잘해 하고 있으면은 다른 사람들은 이미 그걸 넘어서서 저 앞으로 가니까 저쪽에 의존하면 안 돼요. 그냥 활용할 뿐이지. 그리고 그것 대신 구체화된 특정 분야의 분석 예측 AI 중심으로 공부하는 게 당연히 좋다. 왜냐하면 분석 및 예측하는 저런 AI들의 결과물이 생성형 AI이기 때문에 위로 가지 말고 아래로 하나하나 깊게 들어가는 게 비전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어떻게 구현할 것이냐? 파이썬 할 거예요, 우리. 파이썬 저는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생각할 거 하나도 없죠. 코딩은 챗 GPT 같은 게 다 해줘요. 이미 해봤죠. 이렇게 짜달라고 그러면 이렇게 다 짜죠. 나 파이썬 코드 몰라서 못해, 이렇게 생각할 거 하나도 없어요. 제가 오래전부터 얘기했는데, 제가 중학교 때 국내 퍼스널 컴퓨터가 막 배포가 됐거든요. 그래갖고 저는 베이직을 학원에서 배웠는데, 그리고 잠깐 배우고 그만뒀는데, 그 당시에 이걸로 해야지 하고서 사람들이 막 코볼 배우고 뭐 기타 등등 예전에 언어들이 몇 개 있었는데 그걸 해가지고 정보 처리 기사 딸래 뭐 하면서 했거든요. 근데 그 언어들 자격증들 지금 다 없어졌어요. 근데 이 현생이 그때부터 지금 나온 것도 아니고 대략 한 7, 8년, 10년도 안 된 시점에도 나 C 언어 할래, 자바 할래, 뭐 한참 코딩 열풍이 불었는데 이것저것 해가지고 지금 써먹지를 못해. 써먹을 이유도 없고 써먹을 그 대상도 거의 없어. 뭐 홈페이지 만든다고 HTML 막 하고 뭐 CSS 하고 뭐 이것저것 했는데 거의 쓸모가 없어졌어요, 지금은.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컴퓨터 언어 뭐든 좋아요. 코딩할 수 있는 모든 어떤 언어든 하나만 알면 나머지는 별로 상관이 없어. 왜냐하면 하나만 알면 논리적인 사고력이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컴퓨터를 대상으로 논리적인 대화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걸 목적으로 코딩 공부하는 건데, 언어 자체를 외우고 언어의 기능적인 걸 활용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건 다 챗 GPT가 다 해줄 거예요. 생성형 AI가 다 해줄 거예요. 우리는 그냥 최소한 하나의 언어 정도? 하다못해 스크래치만 잘해도 돼요. 뭐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거의.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런 식으로 공부하면 된다. 어려울 게 하나도 없다. 그리고 3번에 가벼운 AI부터 사용하는데, 가벼운 AI부터 사용 안 하고 정말 멋있는 AI를 막 하고 싶어. 그게 제대로 작동하는지 안 하는지도 구분 못하는 그 나이대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냥 남들이 신기해, 아니면 내가 보니까 되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하면 실력이 느는 게 아니고, 예전에는 그 컴퓨터한테 끌려간다, 뭐 코드한테 잡아먹힌다, 이런 표현도 쓰기도 했는데, 내가 뭐 하는지 모르게 그냥 결과물이 나오는 대로 흘러갈 수가 있어. 그래서 내가 소화할 수 있는 수준의 AI를 사용한다. 이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최대한 이해하려고 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어떻게 결과 나오는구나, 이걸 논리적으로 명확하게 이해하는 걸 초점에 맞춰야지 되고, 꼭 필요하면 업그레이드를 하나하나 해가는 거예요. 내가 소화할 수 있는 범위 내에. 그리고
자신의 GPU가 달려있는 데스크탑을 쓸 이유가 없어. 우리나라는 인터넷 강국이라 GPU를 엄청 비싼 거 달아봤자 시간 지나면은 사양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GPU 하나 아무리 비싼 거 달아봤자 AI를 돌리는데 절대 클라우드에 있는 GPU 성능만큼 나올 리가 없거든. 게다가 또 고장도 잘 나.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GPU를 하나씩 다 자기가 갖고서 쓴다? 그걸 100% 활용하면 다행인데 잘해야 5%, 3%밖에 활용 못하고 그냥 방치하거든요. 그만큼 지구의 환경을 낭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클라우드에 있는 GPU 가지고 우리가 다 돌아가면서 써도 충분하니까 방향성은 어찌됐든 인터넷 강국의 그 이점을 잘 활용해서 온라인에 있는 GPU를 활용해서 AI를 만든다. 뭐 됐죠? 그래서 어찌됐든 사람은 이제는 생각하고 방향성을 논리적으로 잘 생각한 다음에 컴퓨터가 이제 단순히 연산은 컴퓨터가 해주는 거고 단순 반복하고 정해진 것을 매번 외우고 뭐 이런 거는 이제 AI가 해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효율적인 시간 활용을 위해서 아까 그 유튜브 채널 물어본 학생이 있었는데 채널에 들어가면 뭐 1번 AI 2에 1, 2 이런 식으로 번호가 찍혀 있는 게 중간중간에 계속 올라갈 거예요. 그런 거 골라서 보면 돼. 다른 영상까지 볼 필요 없고. 알았죠? 자, 일단 여기서 녹화는 멈추겠습니다.